네, 안녕하십니까. 지수함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332번입니다. y는 9의 x제곱의 지수함수랑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의 지수함수 그리고 x 이꼴 k를 그었을 때요.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할 때 그때 ab 길이가 54라고 하네요. 그때 k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 두 함수의 특성을 파악해서 한번 그려내기만 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지수함수를 보면요. 밑이 각각 9와 3이 있습니다. 둘 다 증가 함수이긴 하네요. 근데 우리가 밑의 크기가 클수록 이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좌표 평면에 그리지 않더라도 이 문제에 이 함수를 그리고 풀 수 있겠네요. 먼저 밑이 3보다 우리가 9가 이렇게 밑이 클 때 우리는 그래프가 조금 더 이렇게 y축으로 가까이 그릴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이 문제를 쉽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 지수함수의 9의 x제곱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요거를 y는 9의 x제곱의 그래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은 여기서 교점이 하나가 생기면서 우리가 어느 한 점에서 우리가 서로 크기가 좀 뒤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네요. 이 함수가 바로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교점 하나가 생기면서 y의 값이 여기에서는 밑이 3인 게 더 크고요. 이쪽에서는 밑이 9인 게 더 크게 되겠네요. 그럼 이 교점이 우리가 얼마인지를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점을 찾을 때는요. 결국에는 이 y의 값이 똑같을 때이므로 9x제곱과 3x 플러스 1제곱이 똑같을 때 한번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9의 x제곱과 3의 x 플러스 1제곱이 똑같을 때의 x 값을 찾아야 되므로 자 이거는 3의 거듭제곱으로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9는요 3의 제곱이므로 3의 2x제곱과 3의 x 플러스 1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지수끼리 우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x가 이거는 간단한 식이니까 x가 1일 때 우리는 교점이 여기서 생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x 값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이때가 바로 x가 1일 때가 되겠네요. 우리는 x 이꼴 k를 여기 함수에 그리면서 그 두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x 이꼴 k를 그릴 수 있는 구간이 1보다 작을 때가 있고요. 1보다 클 때가 있네요.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x 이꼴 k가 이쪽에 이렇게 x 이꼴 k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요거를 첫 번째라고 할까요? 두 번째, x 이꼴 k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x 이꼴 k라고 할 때 요때 k와 요때 k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생님이 1번 먼저 해볼게요. 1번에서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다면요. 여기를 요 점을 a, b라고 한다면 요거의 길이가 54인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상황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바로 k의 값이 1보다 클 때 해당되겠네요. k의 값이 1보다 클 때 해당되겠습니다. k가 1이라면요. 우리는 54가 될 수 없겠네요. 여기에 길이가 두 개에서 만남으로. 따라서 k가 1일 때는 생각을 안 해도 되고요. k가 1보다 클 때를 먼저 한번 따져본다면 자, 오른쪽에 있는 요 상황의 길이가 54라는 것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9의 x제곱의 y값에서 3x 플러스 1의 y제곱을 뺐을 때 54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때 x는 우리가 k라고 했으므로 각각의 k의 값을 넣는 y값은 위에 있는 값이 9의 k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k값을 넣는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1제곱 요거의 값이 바로 우리는 54일 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의 k제곱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는요. 이 3의 k의 제곱의 값을 t로 한번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환했을 때 항상 범위를 꼭 따져주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t의 범위는요. 3의 k제곱이라는 지수이므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생기고요. 그러면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한번 적어볼게요. 9의 k제곱은요. 3의 k제곱의 전체 제곱이므로 여기서 t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값은요. 3 곱하기 3의 k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3t가 되고요. 이 값이 넘으면요. 마이너스 54는 0이라는 값이 되어서 여기서는 우리는 t의 값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어서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t 플러스 6이랑 t 마이너스 9
이꼴 제로가 돼서 t의 값은 마이너스 6 또는 t의 값은 9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t의 범위를 먼저 찾아놓고 갔는데 t의 범위가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 있죠. 따라서 t는 마이너스 6은 되지 않고요. t의 값은 여기서 9가 나오겠네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은 또 t가 아니라 k의 값이죠. 우리가 치환해 있는 값을 다시 돌려준다면 3의 k제곱이 t이므로 3의 k제곱이 바로 9가 되겠네요. 그러면 3의 k제곱이 9가 되어서요. 바로 k의 값은 2라는 값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k의 값은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요. k가 1보다 클 때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k가 2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의 정답은 맞는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해봤던 거는 k가 바로 1보다 큰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k가 1보다 작은 상황에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k가 바로 1보다 작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k가 1보다 작을 때는요. 바로 3의 거듭제곱에서 9의 거듭제곱을 빼야지 길이가 54가 나오겠네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반대로 적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3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9의 k제곱이 54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3의 k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똑같이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자, 이 상황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돼서 바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t제곱이 생기고요. 여기는 플러스 3t 마이너스 54는 제로가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보다 조금 플러스가 우리가 계산하기 쉬우므로 우변을 다 한번 넘겨볼게요.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54는 0이 되겠네요. 이때 우리 t의 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뭔가 인수분해가 조금 될 것 같지만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네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t의 값이 어떤 t의 값인지 한번 제대로 근을 찾아보려면 우리는 여기서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판별식은 여러분이 알 거니까 그냥 적용을 시켜본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본다면 이게 0보다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실근 t가 존재하지 않네요.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그 t의 값이 없으므로 여기 t의 값이 없으므로 실근 t의 값이 없으므로 그때의 k 값도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2번 상황에서는 그 k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해놨던 k가 2라는 값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그려도 되겠지만 이 그래프의 특성을 조금만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341번입니다. 다음 지수 방정식에서 두 근의 비가 1대2일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지수 방정식은요 4의 x의 제곱꼴이 반복적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치환해서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의 x제곱을요 t로 치환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는 꼭 범위를 신경 써줘야 됩니다. 우리는 4의 x제곱은 지수 함수네요. 지수 함수. 자, 우리는 t라는 값은 따라서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t에 관한 식으로 일단 바꿔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값은요 4x의 제곱이므로 우리는 t의 제곱으로 적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4a 곱하기 4의 x제곱이네요. 그래서 더하기 4at가 되겠네요. 여기서는요 그냥 더하기 44 마이너스 4a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근의 비가 1대2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여기서 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치환했던 t의 값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있던 여기 x의 값이 두 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의 비가 1대2라고 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이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나머지 근을 2알파라고 적을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근이 t의 값이 아니라 x의 값입니다. 그러면 t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근을 한번 적을 본다면 4의 알파 제곱이 하나의 t의 근이고요. 나머지 하나 근은요 4의 여기 2알파라는 근이 나머지 근이 되겠네요. 이게 t의 값이 되겠습니다. 뭐 t1, t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는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나와 있으므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두 근의 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두 근의 합은요 4의 알파 더하기 4의
2알파 두분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마이너스 4a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두분의 곱은요 4의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2알파 제곱이니까요 이건 지수의 성질로 4의 3알파가 돼버리겠네요. 4의 3알파는요 두분의 합은 여기서 a분의 c가 되어서 44 마이너스 4a가 되겠네요. 여기 두 식을 연립을 하면 a랑 알파가 구해지겠습니다. 우리는 이 식을 연립하려고 봤을 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가 똑같이 있네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4a가 요 식을 만족을 하니까요 여기에 대입법으로 여기다 마이너스 4a 대신에 여기를 넣어서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을 적을 때요 4의 3알파는요 44 마이너스 4a인데 마이너스 4a 대신에 이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더하기 4의 알파 제곱 더하기 4의 2알파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조금 옮겨서 식을 간단하게 조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다 좌변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4의 3알파 제곱 마이너스 4의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44는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4의 알파 제곱이라는 또 지수 방정식의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서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은 여기서 치환을 한번 해서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치환을 하는 거는요 4의 이번에는 알파 제곱을 저기는 t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k라고 한번 해볼까요? k 값으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k의 값은요 치환을 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치환해는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알파 제곱이 k이므로 여기서는 k의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4는 0이라는 k에 대한 3차 방정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이할 때는 먼저 인수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k의 값에 적당한 값을 넣어서 0이 되는 이 식을 만족하는 k를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아무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고 2를 넣고 차례대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여기에 개수랑 여기에 개수를 가지고 여기 제곱차의 개수가 1이니까 요거의 약수들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의 약수들만 좀 조사해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먼저 1을 대입을 해본다면 여기는 자 1을 대입을 해봐도 마이너스 44가 있어서 이 등식을 만족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 우리는 44의 약수 중에 2 정도를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자 시행착오를 한번 거쳐볼게요. 여기 2를 대입하면요 k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4 아직 이 수가 너무 커서 우리는 아직 0이 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더라도 아직 요 값까지는 우리가 요 값을 포함해서 0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3을 대입하려고 할 때 자 요거의 약수 중에 우리가 3이 사실 없어서 3은 스킵을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4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k에다가 4를 대입한 값을 여기 대입을 하면요 4의 세제곱은요 64가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6 여기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4는 제로가 되나요? 자 여기서는요 22고요 마이너스 64 요 식을 위에 있는 이 등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은 4라는 값이 맞겠네요. 자 k에 4를 넣어서 이 등식이 성립했다면요 이 3차 방정식에서는 k-4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k-4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3차 방정식을 한번 완성해 볼 건데요. 인수로 되는 걸로 여기서 우리는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여기에 2차식을 적어내도 되고요. 선생님은 바로 계수 비교를 해가면서 바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학생은 조립제법으로 여기에 2차식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k의 세제곱이 되려면 자 여기는 무조건 k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k 제곱이 있는데 최종이 마이너스 k 제곱이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4k 제곱인데 마이너스 k가 되려면 플러스 3k 제곱이 필요하네요. 근데 여기 k에다가 곱해질 것이라서 플러스 3k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상수항만 비교를 하면 되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44인데요. 상수항이 되려면 여기에 상수항이랑 여기 상수항의 곱밖에 없으므로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 11이 되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k라는 값이 4라는 값이 나왔고 여기서 있는 k의 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할 텐데 여기의 k 값은요 일단 인수분해는 되지는 않고요. 여기 4라는 값이 있는데 요거에서 우리는 자 선생님이 판별식을 한번 이용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한다면요 b제곱 9 마이너스 44. 자, 요게 음수가 나와버리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k의 값이 실수 k의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 찾았던 k가 4라는 값 요거 하나가 다하겠네요. 요게 전부가 되어서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a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k의 값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k가 4라는 말은요 4의 알파 제곱이 4라는 말이네요. 4의 알파 제곱이 4라는 말이라서 그럼 여기는 알파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1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알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a를 구하고 있네요. a랑 알파가 있는 식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a 알파가 1일 때 a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처음에 여기 적었던 여기 있는 연립 방정식에서 우리는 알파랑 a의 값이 있겠네요. 위의 식과 밑의 식에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선생님 그냥 위의 식에서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알파가 1입니다. 알파가 1을 대입을 하면요 4의 알파 제곱이라서 4 더하기 알파가 1인데요 4의 제곱이 되네요. 16이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20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4a가 되어서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요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마지막 최종 답은요 a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342번입니다. 다음 지수 방정식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k의 범위를 찾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4의 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제곱, 여기서 우리는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조금 보인다면 여기를 치환해서 이걸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근데 조금 불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거는 2로 묶어내버리면 우리가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선생님 묶어내서 한번 밑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적어내면요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낸다면요 요거는 2의 x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우리는 치환해서 푸는 꼴이죠. 여기에 있는 값을요 t로 치환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항상 또 치환했을 때 우리는 범위를 신경 써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t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요 요 두 개의 합의 범위는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요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ab가 되는데 요거 두 개 곱은 1이 돼서 그럼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해두고요. 따라서 t의 범위는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우리는 t의 범위를 적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t에 관한 식으로 한번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요 t를 제곱을 하고요 자, 이 값을 제곱을 하면 중간에 2가 더 생기는데 여기는 2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은요 마이너스 2로 묶여지고요 t가 나오네요. 그리고 플러스 k. 자,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근데 우리가 실근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임의의 k, 여기서 미지수가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뭐 t에 관한 실근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x에 관한 실근을 또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상수항이 이렇게 미지수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여기에서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 것보다 k라는 값을요 우변으로 넘겨준 다음 이거는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부분이죠. 마이너스 k로 넘겨서 우리는 2차 함수랑 y 꼴 k라는 상수 함수의 교점으로 우리가 실근을 찾는 연습을 꼭 해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방정식이지만 두 함수의 교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요 선생님 k를 넘길게요. 그러면 좌변에는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이꼴 여기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k가 되네요. 여기서 방정식에서 이제 실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는 y는 2차 함수랑 y는 마이너스 k랑의 교점으로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t라는 값은 교점을 여기서는 교점으로 찾으면 되는데 교점이 아무데나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교점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교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는 우리가 다 그리지 못하지만 여기 k로 넘겼을 때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t에 대한 2차 함수는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함수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를 그릴 때요. 축은요. t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한다면 1이 되겠네요. 그럼 꼭지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t라는 값을 여기에 넣으면 대입을 하면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자 x의 t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그때 꼭지점의 y 좌표는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되겠네요. 그럼 1, 마이너스 3에서 아래 볼록이라는 2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이 t축인 함수에서는요. 1, 여기가 1이고요. 마이너스 3이라는 여기에 있는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여기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y 절편이 마이너스 2라서 여기를 지난다고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여기서 꼭점에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 함수와 y 이퀄 마이너스 k라는 거에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교점을. 근데 우리는 교점이 t가 2보다 클 때만 생각을 하면 되므로 여기에 선생님이 점선으로 2차 함수를 그렸지만 사실은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t가 2일 때 한번 여기서의 함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t에 2를 넣으면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아니면 우리는 이 대칭성, 함수 2차 함수의 대칭성으로 자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왔다면요. 여기 축이 1이기 때문에 여기에 2의 값을 넣으면요. 똑같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무튼 2를 넣었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2라는 요 값부터 오른쪽으로 요렇게만 함수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는 여기 노란색의 함수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종이 자 이 함수랑 y 꼴 마이너스 k랑 교점을 찾으면 됩니다. 교점. 2보다 큰 쪽이었으니까 교점이 생기려면요. y 꼴 마이너스 k는요. 여기서는 생기진 않죠. 자, 선생님이 마이너스 3 정도에서 이렇게 하면은 원래 2차 함수랑 여기에 있는 y 꼴 마이너스 k랑 교점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2보다 큰 구간에서만 교점을 따지면 되므로 여기서는 교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점이 어디서 처음 생기냐 하면은 바로 여기가 y 꼴 마이너스 k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여기서 교점이 처음 생기고요. 그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교점은 계속 생깁니다. 따라서 여기 y가 마이너스 k가 바로 마이너스 2일 때 처음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마이너스 k라는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마이너스 2 값보다 점점 위로 갔을 때는 이 값이 계속 교점이 생기고 있는 게 보여지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교점이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 버리면요. k는요. 부동호는 바뀌고요.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서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k의 실근의 범위를 여기서 지수 방정식에서 실근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지만 우리는 두 함수의 그래프로 나눠서 두 교점으로 따져서 k에 관한 범위를 찾아냈습니다. 마지막 최종 정답은요.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